네, 어제 오늘 JTBC 손석희 사장이 여러 사람들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사건인가 싶어서 녹취록과 공개되어 있는 또 영상 파일을 쭉 훑어봤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요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혹들, 궁금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어 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손석희 사장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이미지가 개선되었던 것, 아니 개선이란 의미보다는 가장 이미지가 고양되고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던 게 세월호 뉴스 보도로 인해서일 겁니다. 저도 그때 JTBC의 세월호 뉴스들을 쭉 보면서 JTBC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졌고 또 손석희 사장에 대한 사람이 진정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믿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던 분이 요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JTBC 방송 자체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들지만 손석희 사장의 어떤 스탠스 스스로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은 어떤 걸 아니 무엇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 스스로는 정치는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돌아가는 상황상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거론하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의 내용들 녹취록과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지는 피해자라고 하는 김웅 이 사람은 나는 맞았다. 사장님 저는 폭행하신 거 맞죠?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저희 조선일보 영상 채널 C브라드에서 오늘 폭행 논란 직캠 풀 영상 최초 공개라고 해가지고 오늘 쭉 이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싶은 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취하고 있는 액션이나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하다 싶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3주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폭행의 내용이라는 게 조금 의외입니다. 위에 쭉 보시면 어떻게 만났느냐부터 해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JTBC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나서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서 정신 좀 차려라 손으로 툭툭 건드리는 게 자인의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도 보면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근거로 따지면 손석희 사장의 말이 좀 많이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사람이 말하는 3주 진단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주 진단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3주 진단서를 끊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듯이 지난 10일날 단둘이 식사하던 중 손 사장이 4차례에 걸쳐 얼굴, 턱, 정강이, 어깨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전치 3주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팔다리가 아예 부러지고 그 정도 돼야 3주가 나올까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단서라는 개념이 형사 진단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사들도
형사진단서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진단 3주라 하면 기본적으로 육안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다쳤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석희 사장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발로 파출소에 가서 나 오늘 누구누구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정식으로 폭행진단서와 함께 이렇게 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요 경찰 설명입니다. 11일날 새벽 폭행 장소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전날 밤 10시 50분께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지구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무 일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김 씨는 13일 오후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자신의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김 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해 이메일로만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손 사장에게도 경찰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저는 이 사람의 녹취록과 그리고 영상 도찰을 한 영상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일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 사람의 말 100%를 다 믿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녹취를 하고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파출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기록을 남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3주 진단을 끊었다는 것 자체가 저런 식으로 제 발로 걸어서 파출소를 가고 우리 손석희 사장과의 녹취록에 나오다시피 그 정도의 툭툭 건드리듯 맞아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고죄를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정도 나올 수 없는 진단을 가지고. 그 말을 가장 확인하기 쉬운 거는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의사를 조사하는 것과 파출소에 제 발로 걸어갔으니까 파출소 걸어갈 때 파출소에 가지고 있는 CCTV를 조사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식당 사장은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별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있던 식당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행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식당 주인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체 3주 진단이 나올 만큼 폭행을 당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상이 뒤집어지고 무엇이 어지러워지고 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소리겠지요. 녹취록에서 보면 식당 종업 불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사장이 그냥 놔둬라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지요. 요 식당이 손 사장이 기본적으로 가던 단골집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상 부를 수가 없는 게 누가 봐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된 계기가 과연 뭘까라는 그런 시작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관계인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4년 전 제보를 하는 관계로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TBC 시사 프로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김웅신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제보를 하고 시사 프로에 출연하면서 만나게 된 그 정도 관계로 이렇게 심야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까? 그리고 녹취록이나 영상을 보면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냥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표정이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라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쳐보니까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라이언 폭스 성매매 장부 2차 파일 공개, 사회지도청 신상 다수. 이 기사가 2016년도 1월 28일자입니다. 2015년 9월 달에 JTBC 손 사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성매매 장부라는 또 뉴스거리를 터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부쩍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뉴스 나온 건데 이거는 사건은 2012년도에 터졌던 거고 그 배우에 CJ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CJ 제1야당 전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처럼 이 성매매 명단에 대한 뉴스 그리고 취재 그 부분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15년 9월 달부터 2016년 1월 달까지 이어지는 선상에서 그리고 현재 2019년 1월 달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보원과 정보를 사는 입장 최소한 그런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건은 드러나 있는 사건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뭔가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의 어떤 이 사건 뒷면에 있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는 제가 아까 찾았던 게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한동안 미투로 인해서 말이 많고 탈도 많고 할 때 손석희 사장에게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 한동안 이 사람의 자살 소동도 있었고 저도 예전에 이 사람의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글을 써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이번 손석희 사장의 일을 보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손석희 앵커님께라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했던 그 말이 요즘 한참 유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면 지금 김웅이라는 이 사람과 손석희 사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두 사건도 피해자가 울면 그게 진실이 아니냐라는 조금은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현재 상황과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일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 총선과 총선이 갑자기 올해인지 내년인지 또 헷갈렸습니다. 지금 오늘 홍준표 전 의원이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에 대한 뭐랄까요 위로 아닌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정치판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올해 2019년 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떠나서 언론인가 뭔가 알 수 없는 커미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 뭔가 알 수 없는 논란들, 그 논란의 정점에 2019년 1월 손석희 사장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뒷면에는 언론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정보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알 수 없는 거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김웅이라는 사람과 손석희 사장의 간에 있는 이 폭행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손석희 사장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뒷면에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두 사람의 관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스스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수수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빨리 조속히 이 사건은 정리하면서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가뜩이나 안 좋아진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는 마음으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조금은 믿고 있는 마음이 지켜지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